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의 난전문 방송 난 알아야 난 선생 이천입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27일 월요일 날 판매했던 품종에 대해서 간단한 재배법이나 팁 알려드리는데, 그 이전에 요즘 최근에 분갈이는 어떻게 합니까? 분갈이하고 비료를 줘야 되냐요? 어떤 비료를 줘야 됩니까? 또 물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이런 것 질문들이 많아서 제가 이번에 판매했던 것 중에 8번에 메오야 마사키하고 뿌리가 좀 적은 이제 수입 들어와서 이제 뿌리 내리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카틀리아 아클란디아이하고 두 개를 제가 크러싱이나 분갈이 한번 해볼 건데요. 우선 나는 샀죠. 구매하셨으면 분갈이 할 시기나 하는 거는 분 크기나 뭐 이렇게 봐도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뽑아봐야 돼요. 그리고 뽑아봤을 때 상태를 보고 하는 건데, 첫 번째 아클란디아를 뽑아볼게요. 자, 뿌리는 내려있고 전체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이쁘고, 다만 여기 구멍이 빵빵 뚫렸던 거는, 이 구멍은 상처는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제가 볼 때는 이 구멍은 어렸을 때 벌레가 아주 어렸을 때 벌레가 살짝 먹었는데 커가면서 구멍이 커졌지 않았나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벽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상처 있나 보고, 그다음에 뽑았어요. 일단 뽑아봐서, 자, 이원 농장에서 사셨든 어디서 샀든 수입이 샀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샀는데 첫 번째 뿌리가 활착이 잘 됐나, 그럼 식재가 오래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보니까 대만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만은 식재를 항상 쓸 때 그 좋은 건 쓰진 않아요. 이걸로 못 키우진 않는데, 그래서 가정에서 내가 취미 생활에서 키우면 적어도 이게 수태치를 보면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오래된 수태인 거 아시죠? 그래서 이 수태는 제가 일단 제거를 합니다. 일단은 먼저 수태가 안 좋다 그러면 일단 오래됐다 그러면 제거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게 가루 떨어지죠. 이렇게 가루 떨어지면 수태가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가루를 띈다. 자, 띄었어요. 이렇게 풀른다. 그래 보니까 뿌리가 있어요. 근데 뿌리가 있는데 여기는 새 뿌리가 내렸고, 여기는 뿌리가 살았고, 여기도 살았는데, 이렇게 봤을 때 다 죽은 것 같지만 여기 살았어요. 살았고. 근데 뿌리를 또 다 살릴 것이냐 뭐냐 이렇게 또 달라지죠. 그럼 이렇게 풀렀어요. 풀러서 보고 이제 뿌리를 정리할 겁니다. 가위 소독하고, 뿌리를 여기까지 다 살았다고 쳐도 이 뿌리 들어가서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뿌리는 일단 제거, 잘라주고 과감하게. 여기도 보면 이 뿌리는 죽었고, 이렇게 잘라줍니다. 여기까지 다 잘라도 돼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거 안 좋으면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잘라주면 단면을 보면 이렇게 살아있는 뿌리들 있죠. 이런 거 괜찮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살아있죠. 이렇게 파랗잖아요. 이렇게 먼저 꺼내서 정리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 얘를 심어야 되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심어야 될지. 요런 거는 지금 여기가 뿌리가 다 내려갔고, 저 같은 경우는 얘를 전체를 다 심어도 되고요. 여기 좀 보기 흉하니까, 아니면 여기를 요렇게 정리해서 요걸 잘라서 하나로 하고 얘를 새로 키워도 돼요. 그죠? 근데 오늘은 그냥 통으로 심겠습니다. 만약에 하면 요 부분을 잘라서 여기를 커팅해서 둘로 나눠도 되는데, 그냥 저는 아직은 뿌리가 내리는 중이니까 안쓰러워서 그냥 심겠습니다. 심을 때 화분을 선택해요. 화분을 이 정도로 할 건지, 이 정도로 할 건지 선택을 해요. 근데 제가 볼 때 얘도 괜찮고 얘도 괜찮은데, 얘를 심으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심을 거고, 일로 붙여서 심을 거고, 여기다 심으면 처음에 이렇게 수태를 좀 낮게 심을 거예요. 아직은 뿌리가 안 내렸는데 분이 좀 크니까. 두 개 다 상관없는데 저는 이제 작은 분에 심어 볼게요. 심어 볼 때 깔망은 이렇게 써도 되고, 이걸로 써도 되고, 얘로 써도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은 그냥 이걸로 써볼게요. 깔망을 잘라서, 깔망을 깐다. 그 다음에 여기가 정면이잖아요. 이렇게 정면으로 두고 여기다가 이렇게 심을 거예요. 이렇게. 그죠? 심으니까 요 뿌리 사이에다가 수태를 살짝 말아서 이렇게 살짝 좀 집어넣어요. 이렇게. 이런 거로. 심는 방법은 뭐 각자 다 틀리긴 하지만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안쪽으로 높이가 요 정도 돼야 되니까 일로 최대한 이쪽으로 붙여서 여기 공간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일로 이렇게 붙여서 놓고 쳐놨죠. 이렇게 놓고 요 사이에다가 수태를 감아서 넣어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채워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채워서 놓고 이때 넣는 지금 이 압력 있잖아요. 이 압력은 원래 심어져 있던 압력, 수태가 남아있어서 원래 심어져 있던 그 눌러보면 그 정도 압력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해도 되는데 저는 그냥 이 정도. 아주 꽉도 아니고 이 정도. 치약 누르면 치약이 나올 정도. 이 정도만 누르죠. 이렇게 눌러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미네랄 청소년 오키드볼 하나. 오키드볼은 위에다 둬도 되고 밑에다 둬도 되는데 그냥 전 안에다 넣어요. 그냥. 넣을 때도 있고 바깥에 넣을 때도 있는데 안에다 넣고. 마감 폭행이가 이제 어차피 내리잖아. 1년짜리 비료니까 심자마자 비료줘요? 네, 괜찮습니다. 이게 심자마자 이 비료줬다고 바로 비료 성분이 다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시작해서 며칠부터 서서히 나오다가 한 달 동안은 석유성이 나오고 그 다음에 11개월 동안 천천히 나오기 때문에 미리 줘도 됩니다. 그리고 이 사이즈가 11cm니까 11cm에 반 하면 5알에서 6알 정도만 올립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5, 6개네요. 이렇게 놓고 나머지 수태를 또 채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살짝 눌러주고, 제가 지금 핀셋을 안 갖고 왔는데 이렇게 심은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가 있냐면요. 심었죠. 이렇게 심은 다음에 수태를, 이게 핀셋이 만약에 있으면 좋은데 핀셋이 없으면 이걸 핀셋, 이렇게 있으면 안쪽에 있는 거를 이렇게, 저쪽에 있는 비를 안으로 갖고 이런 식으로, 이 바깥에 있는 걸 안으로 이렇게, 안으로 넣으면,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자,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는 거 이쪽을 이렇게 끌고 와서 이렇게, 또 얘를 끌고 와서 이런 식으로 넣으면 수평도 잘 잡히고 깔끔하게 심어집니다. 이렇게. 이것도 여기 있는 걸 끌고 와서 이렇게 심었어요. 심고 나서 여기가 지금 자라는데 공간 확보해서 살짝 이렇게 이 정도 왔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 이렇게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얘가 지금 3반으로 이렇게 좀 이게 자세가 좀 안 잡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여러 가지 있는데 이렇게 잡았고 얘를 지주 세우고, 이거는 제가 하는 방식이에요. 여기다가 감아서 하나 잡고, 얘네들도 지금 자세 잡으려고요. 지금 모양 만들기인데, 이거 말고 뭐 여러 개 지주를 별도로 꼽아도 되고 그건 다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대충 감으면 이 정도면 되겠다. 그죠? 또 살짝 감아서, 여기는 지금 제가 쓰는 철사는요, 분재 철사 가장 얇은 걸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잡아주고, 얘도 올리고, 세우고. 여긴 잎이 약간 꺾였네요. 이렇게 해서 세워줍니다. 이렇게, 일단 오늘은 이렇게 하면 이제 자세가 잡혀. 이거는 꺾였으니까 위로 이렇게 올려줄게요. 얘도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못 잡았네. 네, 이런 식으로 잡아줬고요. 그럼 이제 자세가 잡을 거예요. 이렇게 잡아줬고, 마지막으로
오스모 코트 제가 그랬죠. 11cm 정도 분이니까 거의 20알 정도 넣으면 돼요. 20알. 근데 적게 넣으면 10알에서 20알 정도 사이 넣으면 되는데 20알이 이거면 40알 넘어요. 이것도 많네. 20알 이것도 많네. 생각보다 이 정도. 그죠? 이거를 뿌리에서 먼 쪽으로 한쪽으로 이렇게 확 쏘지 말고요. 뿌리에서 먼 쪽으로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으면 끝이고 여기까지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HB101은 뿌리 활력이나 뭐 뿌리를 빨리 하게 뿌리를 잘 내리게 하는 비료 성분도 있고 어떤 활력제 같은 게 있어서 지금 얘가 뿌리도 지금 이제 내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한번 주는데 얘는 줘도 되고 안 줘도 됩니다. 1mg 이 정도잖아요. 여기 이렇게 1mg 정도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얘는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데 주면 화색도 더 좋아하고 뿌리도 다 발달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는 겁니다. 이렇게 주면 끝나고 여기다 오키드볼도 하나, 둘 알 정도, 세 알 정도 올려놔도 괜찮고 이렇게 됩니다. 다 이렇게 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심었고 이번엔 좀 다른 거 심어볼게요. 심으면 이제 이거는 이제 메이오 야마사키 이번에 판매했던 거고요. 판매했던 겁니다. 전에 있던 지주는 어렸을 때 지주는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뽑고 자 일단 이상이 없나 보고 여기가 이제 병반이 있고 그럴 때는 저희가 이렇게 잘랐잖아요. 그죠? 이렇게 여기도 잘랐어요. 이 부분 이렇게 잘라서 상처 치료제 발라도 되고 또 다른데 병반이 얘는 그래도 비교적 깨끗한데 여기 보니까 여기도 있어요. 이런 거는 여기 병반이 있는 거는 위에서는 잘 안 보이잖아요. 빛에 비추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타고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한번 잘 봐야 돼요. 근데 요게 좀 심하게 막 번지는 것 같다면 여기까지 커트. 근데 지금 얘는 그냥 놔둘게요. 놔두고 분갈이 할 때는 물에 한번 적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상처가 덜 받고 누르고 뺐어요. 자 여기서 다시 확인 들어가죠. 자 수태가 오래됐나? 수태가 보니까 쌩쌩하네요. 나무는 통기성 때문에 바크를 좀 깔아주는 흔적이 있어서 바크는 일단 제거를 하고요. 뿌리도 아무 이상 없어요. 이런 거 그냥 그대로 심으면 되죠. 그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대로 심으면 돼요. 그때 심는데 보니까 이런 위로 올라온 뿌리는 내려서 심었는데 굳이 필요 없어요. 저는 이렇게 올라온 애들은 제거. 내려서 심어도 되고 이렇게 제거해도 되는데 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거하고 어디 볼까요? 얘가 마지막 순이네요. 여기 나오고 다음 순은 일로 나오겠네요. 일로. 여기도 순이 있고 여기도 순이 있는데 그리고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보호하려고 이렇게 집처럼 돼 있는 애들은 가정에서는 이렇게 까주는 게 좋아요. 왜 좋냐면 이렇게 파란 거 지금 까면 안 되고 이렇게 된 거는 까주면 좋은데 까주면 좋은 이유가 있죠. 왜냐면 요 사이에서 벌레가 살고 물이 들어가서 썩는 경우도 있어요. 야생에서는 이게 보호 필름 같이 보호를 하는데 이렇게 까면 보면 새순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순이 있어요. 자마가 여기도 있죠. 여기 열로 나올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그죠? 여기서 잠깐만요. 얘가 어떻게 나왔어? 여기서 이렇게 나왔다 왼쪽으로 가니까 이렇게 심고 자, 이게 정면이에요. 얘는 심을 보니까 이렇게 아까 같은 애는 이렇게 나갔죠. 아까 이렇게 나갔는데 얘는 사방으로 나갈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순이 사방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여기도 지금 새끼 여기도 새순이 나가서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나갈 거예요. 심을 때 높이를 보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 높잖아요. 그죠? 너무 높고 여기 보니까 여기가 뿌리가 이런 것들은 죽은 뿌리네요. 이렇게 제거 해주고 스테 이상 없으니까 그냥 다시 스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좀 벌려주죠. 이렇게 벌려줘서 벌리고 최대한 앞쪽으로 당겨줍니다. 이렇게. 최대한 앞으로 당겨줘요. 그래야지 뒷공간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물론 사방으로 피면 여기저기 사방에서 순이 나오면 이렇게 심어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 어떻죠? 여기 뒤로 이렇게 일로 자라고 일로 자라고 이렇게 자랄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최대한 이렇게 당겨줍니다. 당겨주고 뒤부터 채운다. 그래야지 안 밀리겠죠? 이렇게 해서 뒤에부터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이 화분에 들어가도 여기까지만 1년, 2년, 3년, 3년 이상 클 거예요. 3년, 그죠? 계속 공간을 확보해 주고요. 눌러서. 그리고 이제 이거 할 때 수태를 마른 걸 그냥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가늠하기가 되게 어려우고 먼지 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물에 푹 담궜다가 빼서 수태는 빼서 이게 수태 차이, 색깔 차이 엄청나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수태는 안 되는 건 아닌데 심다가 몇 개월 지나면 또 금방 썩어요. 그래서 이렇게 갈아주고 여기다가 또 야간 부케 열쇠 13cm, 14 정도 되니까 7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7알 정도 넣어주고. 오키드볼도 넣어줘도 되고, 안 넣어줘도 돼요. 이 부분은 좀 잠시 후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넣고. 이렇게 심었죠. 그 다음에 이쪽 공간을 많이 확보했어요. 그 다음에 수태를 마저. 이런 보풀액기는 제거해 주는 게 좋고, 이런 수태 쓸 때는 미리 물에 담갔다가 빼서 이런 보풀액이 있는지 다 제거하고, 그다음에 가시 같은 경우 있어요. 어쩌다 그러면 꽉 짜면 깜짝 놀래. 가시 찔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하고, 수태는 미리 내죠. 마른 걸로 하지 말고 짜는데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딱 해서 물에 흥건한 수태를 담갔다가, 물론 흥건하지 않게 뽀송뽀송하게 하는 노하우도 있긴 한데, 뭐 그거는 이렇게 해서 쭉 짜요. 그럼 물이 나오잖아요. 그치? 이 정도. 이 정도로 꽉 짜주고 써야지 이렇게 뽀송뽀송해서 쓰기 편해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오키디아 마크가 있는 쪽이 앞이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심고, 또 요것도 아까 이렇게 잡고 안쪽에 있는 걸 이쪽으로, 이쪽에 있는 걸 바깥쪽으로 이렇게 눌러주면 단단하게 들어가고, 여기는 이제 공간이 빈네요. 그래서 거기도 좀 더 채우고. 이게 이렇게 놔두면 눌러서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니까 얘를 잡아서 끝쪽으로, 얘를 잡아서 끝쪽으로, 잡아서 끝쪽으로, 잡아서 끝쪽으로, 이렇게. 그러면 훨씬 더 깔끔하겠죠. 심은 게. 그죠? 이렇게. 이렇게 노출돼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심었죠? 끝!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까 마감 포케이, 얘는 13cm짜리예요. 그럼 26알 정도 되는데 대충 저는 뭐 보고 대충 너무 많으면 큰일 납니다. 염류직접 생겨갖고 비료에 주고 문제 생겨요. 이렇게 테두리에다 이렇게 주고 줬잖아요. 그 다음에 얘를 인공을 쓰는데 이렇게 주면 끝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 보이시죠? 이렇게. 아주 이쁘게 심어졌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심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자, 이거하고 이거 두 개 차이. 이렇게 심으면 물을 바로 줘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아까 수태 짤 때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짜면 물 나오죠? 근데 여기다 내가 물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바크는 마른 걸로 하니까 물을 주는데 물 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대로 놔둡니다. 그럼 마른 다음에 그냥 과연 그때부터 물을 어떻게 주냐. 그런데 얘는 아까 뿌리가 좀 많이 있었어요. 얘는 거의 없었어요. 근데 보통 분갈이 하면 수태는 물을 줄 필요 없고, 이 친구는 뿌리가 두 개, 세 가닥밖에 없어서 갖고 될 수 있으면 마르면서 키워야 돼요. 그래서 물을 줄 때 여기다가 물을 이렇게 흠뻑 푹 담그지 말고 여기만 살짝 부어서 요 정도 높이로 부어서 살짝 스며들 정도로, 마르면 또 스며들게 주고, 마르면 또 스며들게 주고, 그렇게 키워야지
약간 건조한 듯 해야지 내려간 뿌리가 빨리 돌면서 잘 크고, 요거는 뿌리가 이만큼 있었어요. 그래서 물을 주면 빨리 마를 겁니다. 얘는 마르면 이런 정도는 그냥 담궜다서 주든지 벗어줘서 흠뻑 젖을 수 있게 준다. 그래서 두 개 차이가 틀리다는 거죠. 얘는 뿌리가 적은 거니까 위에서 쭈루룩 따라서 요 면만 요 위에부터 사르르 스며들 정도. 그래서 안에가 약간 건조한 듯 해야지 뿌리가 물이 없네 하고 삥삥삥삥 돌면서 물을 찾을 것이고, 얘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렇게 있으니까 위에서 줘도 돼서 뿌리를 돌게 해도 되지만 이 정도면 여기까지 이렇게 다 뿌리잖아요. 물 주면 금방 말라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물에다 첨벙 발라도 된다. 그냥 두 번째, 비료를 보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심었고, 다음에 비료를 주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이렇게 있어요. 이 중에서 내가 하나만 써야 돼. 무조건 하나만 써야 된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얘를 선택합니다. 무조건 이게, 완화성 코팅 비료고 종합 영양제, 종합 비료가 다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얘를 쓰면 저렴하기도 하지만 필수적으로 얘를 쓰고, 꼭 이게 오스모 코트뿐만 아니라 홈그린 뭐 여러 종류 있어요. 그래서 식물 영양제 복합 비료인데 완효성, 그래서 천천히 녹게 돼 있는 비료 3, 4개월, 5, 6개월, 뭐 90개월, 11, 11개월이면 그걸 쓴다. 얘를 만약 아무것도 못 쓰게 한다면 저는 이걸 쓰겠다. 근데 어느 정도 컸어요. 등치가 좋고 굉장히 커. 개화 사이즈고, 그럼 저는 만약 둘 중에 하나 선택한다? 그러면 굳이 막 키울 필요도 없기 때문에 얘만 선택해서 키운다. 그러니까 이게 낫냐 저게 낫냐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런 애들이나 리키다스나 이런 오키드볼 같은 천연비료는 언제 쓰냐면 식물을 좀 더 단단하게 키우는 역할을 하고, 아미노산계열이나 미네랄이 들어있기 때문에 화색, 식물의 화색이 좋아지고 튼튼해지고 뿌리가 잘 내리는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비료는 만약에 꼭 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는데, 만약에 내일 모레 장마철이고 막 온다 그러면 저는 요거는 빼고, 장마철 다가와서는 인산실은 한 번 좀 1년 가니까 그냥 가고, 요즘 최근에 이제 장마철 들어오면서 덥고 햇빛도 세면 상관없는데 그러다 갑자기 저 장마철 오고 우기가 좀 며칠 동안 지속이 되고 해를 못 보면 웃자라요. 그래서 그때 병이 많이 걸려 죽기 때문에 그전에는 될 수 있으면 그때는 연면시비용으로 인산질 있는 걸 좀 더 주면 된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으면 이렇게 해서 미리 넣어놔서 인산질이 충분히 인산가리가 충분하게 공급이 되면 한 여름에 갑자기 병 걸려서 죽고 그런 거는 훨씬 더 적어진다. 왜? 단단하게 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요는 저도 지금 제가 테스트하려고 얘를 여기저기 다 올려놔봐요. 왜?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쓰는데 저는 안 써봤기 때문에 모른다. 근데 다른 저희 키움터에 있는 분들 쓴 거 보니까 얘를 쓴 게 뿌리는 사실 모르겠어요. 저는 약할 때는 뭐 좀 잘 자랄 때는 이런 거 아무것도 안 줘도 막 뿌리 뻗잖아요. 근데 얘를 줘보니까 확실히 화색은 정말 좋더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재배법에서 두 개 품종 분간하는 거 가르쳐드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자, 첫 번째 마이프렌드는 요 화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 화분인데 식재 이상 없어요. 식재가 이상 없어서 저 같으면 분갈이 안 하고 다음 순까지 키운다. 만약에 굳이 간다 그러면 이렇게 뽑아오면 뿌리가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그죠? 뽑아오면 요거보다 조금, 얘가 지금 몇 센치냐면 6cm 정도 될 거예요. 6cm니까 여기다 숫에 더 덧대서 요만큼 덧대서 뭐 9cm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데 굳이 뭐 그럴 필요 있냐. 우리 집 너무 건조하고 이거 갖고 분 너무 물 주기 힘들어요. 그러면 좀 더 키우지만 저는 그냥 여기서 그냥 키운다. 그죠? 그 다음 마이프렌드는 포켓놈하고 마이프렌드는 자, 이렇게 같이 설명해 드렸다. 자, 예. 같이 갈게요. 한 번에. 2, 3, 6 이거까지 같이 갈게요. 이게 같이 가는 이유를 왜 그러냐면, 자, 이렇게 7번까지 같이 갑니다. 이게 왜 같이 가냐면 같은 덴드로비움이에요.
그죠? 같은 덴드로비움인데 얘네 지금 노빌 타입 요거 노빌 타입하고 포켓너브 모노리포메하고 동남아에 있는 덴드로하고 크로싱한 거는 추위에 잘 견디고 잘 견뎌요. 온도 편차가 많이 나야지 꽃이 피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리고 요거는 덴드로비움 중에서 덴파레라는 품종하고 긴기아냐하고 크로싱해서 추위는 얘네들보다 못 견뎌요. 얘는. 그러니까 추위를 하면 굳이 하면 얘는 3, 4도까지도 견딜 수 있고 얘는 적어도 그래서 8도, 9도 정도 견뎌요. 얘는 8도, 9도도 되지만 10도, 11도, 12도 정도 선에서 키우는 게 좋다. 겨울철에. 빛은 얘네 세 개에다 다 때 앞에서 나가도 되지만 때 앞에서 나가는 거는 조금 타고 위험할 수 있으니 반양지에서 빛이 양지가 아닌 반양지에서 빛을 충분히 쏘이고 키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그리고 틀린 거는 얘네들 요렇게 4개 포켓너브, 마이프렌드, 베어리스아이 뭐 이런 종류들은 어떤 게 있냐면 뭐 생인 스위센트 이런 애들은 저온 처리를 해야지 꽃이 피는 애들이고 요거 긴기아늄은 저온 처리를 해도 피는데 얘는 덴파레 피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때가 되면 좀 피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굳이 저온 처리 안 하고 해도 피는 스타일이라서 틀리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이제 얘는 분갈이 안 해도 된다 그랬고요. 마이프렌드는 그 다음에 포켓너브는 이렇게 해서 뽑아보니까 바크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그럼 저는 얘는 바크가 좀 이렇게 일부 수태 있구나. 근데 보니까 뿌리 이상 없고 수태는 이 정도 수태는 간당간당하네요. 요거는 나쁘다고 말할 수도 있고 수명이 반 정도 됐으니까 이거는 저는 반 정도 됐는데 굳이 털 필요 없다. 그러면 여기 뿌리도 있고 상처 안 줘야 되니까 해서 이렇게 수태 감싸서 토분 9cm 정도 토분에다 심든가 플라스틱 슬립분에 심든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요 경우는 요렇게 경우 있는데 얘가 자라서 이 정도 올라오는데 나는 얘는 싫다. 이게 모양이 싫다. 너무 크다 그러면 요거 자랄 때 뿌리 내린 다음에 좀 더 자라면 얘를 싹도 여기까지 정도 잘라도 돼요. 이렇게. 아시겠죠? 이 정도에서 잘라주고 얘는 잘랐다고 치자고요. 이렇게 잘랐어요. 잘랐다고 치는 게 자른 거죠. 이렇게 자르면 이제 꽃이 졌을 때 잘라서 이걸 놔두면 여기 마디 안 나온 마디 여긴 폈던데 안 폈던데 안 폈던데 이렇게 안 폈던데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서 눕혀놓으면 이렇게 놔도 되고 2개로 자르도 돼요. 이렇게 꽃은 이제 다 졌다고 치면 잎은 있어봐서 소용없고 이렇게 해서 번식해를 써주세요. 이걸 마디 놔도 되는데 그러지 마. 이렇게 해서 화분 위에나 아무 데나 이렇게 올려놓으면요 여기서 새끼가 나옵니다. 이렇게 마디에서. 그래서 번식용으로 써줍니다. 그렇게 쓰면 되고 얘도 보니까 바크로 되어 있어요. 바크로 계속 키워도 됩니다. 키워도 되고 보니까 보니까 뿌리가 여기 막 나요. 이렇게 그죠? 나고 요거는 뿌리가 요거는 죽었어요. 여기까지 오다가 여기 끝엔 죽었어. 여기도 죽고. 근데 틀어보면 안에 이렇게 스테가 돼 있잖아. 그죠? 그래서 나중에 분갈이 하게 되면은요, 바크로만 감을 때 수태로 감게 되면 요 부분은 반드시 제거를 해주는 게 좋다. 특히 바크로 가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된다. 근데 수태로 가는 경우는 그러지 말고 여기다가 엘트에서 제가 씌워볼까요? 이렇게 해서 놔두고 이런 뿌리 있죠? 이런 애들 다 죽은 거예요. 소용 필요 없어요. 그러면 그러면은 큰일 나지 않아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뿌리가 한참 자랄 때고요. 이미 다 죽은 뿌리예요. 약간 과습했었나 보다. 그럴 수밖에 없죠. 여기는 안에 수태고 겉에는 바크니까 이렇게 제거 완전히 하고 그래서 전혀 재배하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나는 여기 양분을 저장해 놓기 때문에 충분히 뿌리 내릴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굳이 제가 지금 화분이 없어갖고
얘는 좀 깊긴 하죠. 그죠? 심으면 이렇게 말아서 심으면 됩니다. 다시 심어볼게요. 분 사이즈는 이렇게 작은 건 아닌데 식재가 안 좋으니까. 스테를 딱 느낌이 와요. 이렇게 딱 요 정도 감으면. 근데 여기도 보면 여기가 증조 할머니, 고조 할머니고 이거 손주니까 이렇게 자라죠. 여기서부터 일로 자랄 거예요. 그러면 잡고 이렇게. 화분이 제가 지금 준비한 게 없어서 다시 여기다 심는 거예요. 이렇게 새 걸로 심는다. 아시겠죠? 주의할 점은 이건 특별한 거죠. 얘는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나머지 애들은 다 입이 떨어져야지 꽃이 피는 애들이고 얘는 입이 안 떨어지고 그냥 피는 애예요. 무늬로 보고 이렇게 키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페어리 샤인은 보니까 스테하고 다 이상 없고 슬리프니시니까 그냥 이대로 키우세요. 이대로 키우는데 제가 아까 영상 하나 봤더니 이게 뿌리가 작년에 갈았는데 뿌리가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줄 알았더니 자, 볼까요? 저도 얘도 고객님이 털었는데 뿌리가 없더라고요. 얘도 보니까 이제 분갈이 지 얼마 안 됐구나 올해 작은 거에서 이러면 건들지 마시고요. 뿌리 금방 이제 막 내릴 때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요대로 해서 그냥 키우시는데 얘도 뿌리가 좀 약하고 그러기 때문에 물을 좀 약간 말리는 듯해서 키우면 된다. 이렇게 키우시면 되고요. 뿌리가 약하네요 생각보다. 근데 재배하는 데 전 지장이 없습니다. 약해도 덴드로베 같은 경우 특히 얘도 지금 볼까요? 이것도 분갈이 한지 얼마 안 됐네. 이거 식재 이상 없으니까 얘도 그대로 뽑아 여기서 키워도 되고요. 그대로 뽑아갖고 여기에 맞는 토분으로 그냥 집어넣고 키워도 돼요. 예, 아시겠죠? 되고 그 다음에 이쁜 번원 나중에 하고 이제 페어리샤 스윙 다 카트 야마사키 전부 했고 지하워 썸머러브는 호접란인데 이 지하워 썸머러브는 참 형 너무 좋아 이쁘죠. 근데 보면 애들이 이렇게 딱 이 모양이야. 지하워 썸머는 받으시면 이 비닐 포트채 키워도 되고 요거 딱 보니까 아이고 얘도 분은 갈아야 되겠네요. 다 보니까 뿌리가 좋은 애들도 있고 나쁜 애들도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식재는 이상이 없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볼까요? 일단 있어요. 뿌리가 썩었네. 얘 원래 뿌리 좋은 애인데 왜 이럴까? 이렇게 썩었으면 다 제거. 무조건 제거 하고 지금 요 뿌리가 살아있네요. 이렇게 다 제거하고 여기 보니까 끝에가 이상은 없다 여기는. 잘라주고 그때 나왔던 자리 잘라주고 스테 넣어서 다시 한번 구분을 씌워볼게요. 이게 만약에 제가 볼 때 전반적으로 봤더니 뿌리가 되게 다 좋다고 생각했는데 안에 이러네요. 이런 애들을 그냥 같이 심으면 이것 때문에 또 뿌리가 전반적으로 썩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해서 안쪽에다 넣어주는 이유는 뿌리 다치지 말라고 넣고 그죠. 근데 굉장히 뿌리 쪽은 걱정 안 해도 돼요. 지하원 혹시 받았는데 뿌리가 약하다. 전혀 신경 쓰세요. 뿌리는 엄청 튼튼한데 위에 때문에 맨날 죽어요. 위에 때문에 죽어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 하세요. 너무 까다로워서 이놈의 새끼가 안 키우고 싶은데 너무 이뻐. 그래서 또 사. 또 도전했는데 또 실패해. 이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다시 한번 설명 드릴게요. 이 원래 여기 뿌리 죽은 자리 있죠. 이렇게. 그죠? 네. 여기서 제가 지금 슬리프는 준비 안 해갖고 준비했으면 이것까지 분갈이 할 생각은 없었는데 이렇게 해서 다시 분 갈아준다. 가는데 갈아주고 얘는 비료도 많이 주지 마세요. 어떻게 얘 가장 잘 키우는 방법은 이렇게 해서 탈수되지 않게 플랜트 커버 같은 데 이렇게 넣어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플랜트 커버 같은 데가 있으면 넣어놓고 해서 습을 유지시키고 가장 중요한 건 빛에 굉장히 취약하다. 반그늘에서 반양지 정도 사이에서 키우면 잎도 안 떨어지고 파랗게 되고 이쁘게 키울 수 있어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빛 세면 그냥 갑니다. 이파리 툭툭툭 떨어지고 뿌리만 남아요. 그래서 빛 세면 안 된다. 눈이 제가 강조하죠. 이렇게 키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카틀리아 핑크 스플래시 써누아는 너무 이쁜 애죠. 그냥 이것도 톱은 자
토분에 있으니까 내년까지 분갈이 하도 맞으시고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비료만 망토끼를 안에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바깥에 꺼내놓으면 효과가 떨어진다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뭐 넣어야죠.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잘 안 들어가네. 물이 없어서 그래. 안으로 넣어주고 그냥 이대로 키우는데 써노아는 일반 서프론티스 계열들하고 똑같아요. 건조에 아주 강합니다. 추위에 조금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12도 이상 주는 게 좋고 햇빛 쐬도 괜찮아요. 반그늘 이상, 반양지 이상으로 키우시고 반그늘 들어가면 잎이 길어져요. 그것도 화색도 좀 떨어지고 그렇게 하면 되고 여기다가 오스모코트만 현재만 비료기가 다 떨어졌으니까 이 정도는 분임이 몇 센치예요? 이게 3호? 4호? 5호 10cm니까 10알 정도인데 10알 정도 이게 딱 떨궜을 때도 이렇게 보면 매달리려면 15알이네 애고 10알 정도만 이렇게 주고 나머지는 제가 딴 데 주겠습니다. 이렇게 주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키우시면 되고 꽃은 부정기적으로 펴요. 하나, 두 개 피고. 그래서 지금 부작으로 가셔도 좋고 이대로 계속 키우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만큼 풍성할 때까지 키울 수 있어요. 네. 튼튼하게 잘 크네 잘 그리고 이렇게 무늬 들어간 거 이렇게 얼룩도록 들어간 거는 얘가 어렸을 때 약간 생리장애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거고 나머지는 이제 잘 자라니까 이렇게 키우시면 되고 특별한 거 없어요. 좀 어려운 애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모샤에 시를리아 12 그 다음에 13 맥시마 시를리아 카틀리아 모시아에 뭐 테네브로사 이런 친구들은 이렇게 보시면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꾸 보이네. 이런 애들은 그냥 건들지 마시고 지금 뿌리 내리고 있고 잘 크고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키우셔서 뿌리 내리고 단단해지면 가을쯤 돼서 순이 좀 커지면 가셔도 되고 얘는 가을쯤에 가시고 나머지는 내년까지 그냥 키워도 전혀 지장 없어요. 수태 이상 없죠. 수태 새 거죠. 여기 좀 뿌리 이제 또 여기 뿌리 내리려고 한다. 그죠? 건들지 마시고 그냥 비료만 추가로 비료가 다 됐어야 돼 애들이 다. 그래서 비료만 추가로 주는데 얘네들은 안으로 넣어도 되고 넣는 게 좋아요. 뭐 비료회사에서 저는 봤을 때 위에 올려도 비료는 효과는 어느 정도 있는데 비료회사에서 얘기할 때 안에 넣었을 때 훨씬 효과가 좋다 그러면 안에 넣어야죠. 어떡하겠어요. 그죠? 넣고 개발자들이 더 잘해야겠죠. 그리고 오스모코트 이 정도니까 얘가 몇 cm예요? 8cm인가 7cm인가? 7 정도 8 나오네. 86 16알 정도 돌려서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키우시고 분갈이 하지 마세요. 이렇게 키우시고 그 다음에 아까 아클란디안 했고 테네브로사 했고 그 다음에 2159B 전에 이거 블레미아 이거는 저희가 심어서 요렇게 뿌리가 살짝씩 있어서 심어 놨으니까 여기다 그냥 키우셔도 되는데 여기가 너무 물이 안 마른다 그러면 토분으로 옮겨 주시고 요때는 이제 다른 거 없어요. 이제 요 뿌리가 내리면 금방 내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요대로 키우셔도 되고 가정에서 내가 너무 마른 게 아니라 너무 물이 잘 안 마른다 그러면 토분으로 옮겨 주시고 얘도 비료 똑같이 올려주세요. 올려주시면 됩니다. 올려주시고 키우시면 뭐 큰 문제 없이 잘 클 거예요. 왜냐면 이게 수입 들어오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 분촉해서 뿌리가 조금씩 달린 상태로 넣기 때문에 크게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클 거예요. 하면 되고 그 다음에 19번 에드워드는 18번이 시렉트 마더우 모델은 얘도 여기서 그냥 키우세요. 비료만 더 주시고 비료만 얘는 작으니까 하나 둘 셋 8cm니까 3개 정도만 넣을게요. 3개나 4개니까 넣고 어딨어? 당연히 비료 줘야지. 이거 오스모코트 지금 시기에 올려줘야 돼요. 여기 저희 안 올려서 왔어요. 올려주고 그죠? 어리니까 너는 내가 어리니까 준다. 101도 조금 이렇게 줄게요.
해서 이렇게 키우면 되고, 이건 뭐 아시겠죠? 요 때는 정말 비료도 잘 주고 순 올라올 때 연면 시비도 계속해서 요 정도 나온 사이즈를 올해 아무리 못해도 요 사이즈를 요 정도까지는 키워야 됩니다. 요 정도까지. 예. 진짜 벌브는 얘는 좀 긴 편이라서 이러지 않고, 얘는 조금 동그랗겠지만 그래도 벌브가 한 요 정도 사이즈 벌브까지는 키워야지 내년도에 뭔가 다음 순 나올 때 제대로 개화 사이즈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 안 했구나. 아이고. 시오에노키스 프레그란스는 얘는 특별한 거 없고요. 저 같으면은 물 주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얘는 약간 습도 있는 데서 키우는 게 좋고요. 햇빛은 너무 세면 안 됩니다. 추위에 약해요. 어떤 분들은 이거 추위에 강하다는데 겨울에 한 방에 갑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키우기 힘들어요. 요만큼 해서 막 진짜 요때 많이 죽어요. 저희도 그랬으니까. 얘는 그냥 스프레이만 쭉 하루에 뿌리 뻗으면 스프레이만 한두 번씩 하고, 뭐 매일 해도 괜찮아요. 스프레이 주고, 빛 너무 센데 안 두고, 습도 있는데 둔 다음에 놓고, 저기 뭐죠 이거? 겨울철에 추위 조심하시고, 그리고, 네. 물은 가끔씩 한 번씩 여기까지 푹 담궜다 뺏어 주면 이상 없습니다. 여기까지 힘들지, 이렇게 번지기 시작해서 막 크면 막 번지진 않아요. 워낙 작으니까. 하지만 비교적 굉장히 잘 크는 품종입니다. 처음 요때가 진짜 어려운 품종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카메라도 제 얼굴 안 보이고 여기 주로 식물 위주로 이렇게 식물들이 보일 수 있게끔 위주로 제가 했습니다. 왜냐면 제 얼굴 봐서 뭐예요, 그죠? 제 얼굴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제 얼굴 보고 싶은 분도 있으시겠죠, 그죠? 감사합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근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식물을 이렇게 어떻게 하면 현장감 있게 찍을까 해서 이렇게 한번 해봤으니까 이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찍어주세요 하고,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도 좋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난파레오 재배법 시간이었고, 오늘은 특히 이렇게 분갈이 했을 때 차이점, 비료는 어떻게 주냐, 물은 어떻게 주냐, 이런 거를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부터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난파레오 때 아주 다양한 것들 준비했습니다. 왜냐면 다음 주가 수요일 날, 그러니까 쉬는 날인가, 목요일 날 쉬는 날에서 택배를 보내기 어려워서 다음 주에 저희가 빵빵하게 준비하고, 그 다음 주는 쉬어가려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방송에서 판매한 거를 그 다음 주에 보낼 거거든요. 까지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주엔 방송 안 할 거여서 다음 주에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반가가 아니구나. 안녕히 계세요. 이쪽 봐요. 안녕히 계세요.